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 동원 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이 선언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갚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본은 사과와 반성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미래평화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약자의 목을 비틀어 강제 모금을 하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은 과거 최순실이가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미르재단, K재단 돈을 모금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래평화재단은 제2의 미르재단, K재단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막는 의원 모임에서는 지난 3월 1일 3.1절 일본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관련한 역사 기술을 제대로 하라. 군함도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군함도에서 강제징용당하고 노예처럼 혹사당한 조선 노동자의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기술을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함도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라는 촉구를 동경 한복판에서 3월 3일절 날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의 요구는 지금 현재 군함도에 이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사도강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강산에서도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1,500명 정도의 조선 노동자들의 강제 징용, 노예 같은 노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슬픈 역사, 아픈 과거인 사도강산을 일본은 자랑스러운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동경에서 기자회견 요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본 동경 한복판에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라는 근대 일본의 산업화 과정을 홍보하는 일종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정보센터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적반하장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홍보 팜플렛을 일본 국민들 그리고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마치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쓴 표현을 일본이 홍보물에 적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홍보물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똑같은 일본 국민이었다. 함께 아시아 대동아 공영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조선인들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차별이 없었다고 역사를 날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를 날조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뚱맞은 주장을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회개한 방식으로 한일 문제를 풀기 이전에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아라는 이 항의와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단 모임에서 기자회견문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중단하라.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회견문을 임종성 공동단장과 양정숙 간사님께서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법을 발표한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경술국제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법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일본 전범 기업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내용도 빠져있는 굴욕 외교이며 국민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날리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지옥적인 합의 내용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 복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본 정부가 요구한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는 굴욕적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간절하게 요구해온 한일 간의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잡지 못한 한일 역사 문제를 묻어버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할머니 78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한순간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다마와 19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발전적 한일 관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노다마는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였고 잘못의 인정과 사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억의 다짐을 하겠다는 현재와 미래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또한 일본 측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은 불가분의 하나로서 한일 관계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거 군국주의 침탈은 물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조차 없고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 동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가 강제 동원의 불행한 역사를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자랑할 만한 세계유산으로 포장하고자 애쓰고 있는 일본을 응원하며 돕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번 굴욕 외교로 인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등재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된 것은 선명하게 확인된 사실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을 세우라는 유네스코의 후속 조치 이행 사항조차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떠 식민 지배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이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적법행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에서 조선인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일본인 증언 등 전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도 일본인도 다 같은 일본 국민이었으니 조선 사람이라서 차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괴한 궤변을 어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일본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군함도 관련 홍보시설에 강제 노역 사실을 표시하는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등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8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의원 안민석, 임종성, 강선우, 윤미향, 양정숙.